가게 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정신한 심판 안지원입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작아지셨네요. 작아졌어요. 저는 이 손이 올릴 힘이 없는데 이 손이 이렇게 무겁네. 오늘은 참 몸이 무겁더라고요. 하루 종일. 기분이 굉장히 나빠 보이시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리고 저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옆자리에서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 직원들 소리. 네, 직원들이 막 한탄하는 소리가 막 계속 표정이 안 좋고 집에 그냥 가고 싶다 막 이런 직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반대 매매가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유예를 해줬잖아요. 130%로 네. 담보 비율 140에서 10% 정도 이제 하단을 내려줬는데 이제 그 하단까지 깨져가지고 나오는 기자들이 좀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신용 반대 매매나 이런 어떤 반대 매매가 나왔을 때 첫 번째 그냥 대응을 해서 그냥 푸는 게 맞더라고요. 20년 경험상으로 보면 그거 유예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130% 내린 게 오히려 부메랑 된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냥 한꺼번에 터질 거니까. 그리고 개인들은 만약에 140% 털었으면 일부 원본을 보존하고 재공격할 수 있는데 130%에서 깨지면은 아예 제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버리니까 항상 그게 걱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매매는 별로 없습니다. 없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10월 11일자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10월 11일자 신용을 보면 거래소 8.9조, 코스닥 7.7조, 합산 16.6조. 11일 기준인가요? 네. 별로 안 줄었어요. 별로 안 줄었습니다. 이게 적어도 모니터 15조 원도로 툭툭 떨어지고 진짜로 많게 떨어지면 한 12조 이렇게 떨어지면은 상당히 의미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 잘 안 떨어집니다. 슬금슬금. 그래서 이번 장이 더 고통스러운 게 슬금슬금 영원히 빠질 것처럼 매일 빠지잖아요. 일주일에 하루 오르고 5일 빠지는 느낌, 4일 빠지는 느낌이잖아요. 평균적으로. 이게 힘들죠. 이번 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11일 기준이면은 이제 화요일이네요. 네. 그날 코스닥이 4% 빠진 날이거든요. 네. 이 4% 빠진 것 때문에 반대 매매 나가는 거는 12일이기 때문에 12일 데이터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때 되면 조금이라도 좀 더 줄어 있지 않을까. 근데 이번 장에서 몇백억씩밖에 조정이 안 돼요. 하루에. 각 시장별로. 그러니까 몇천억씩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몇백억씩 조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아직도 견딜만 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못 견디겠는데 견디고 있는 거야, 시장은 다들. 예, 아주 돌아가시겠죠. 네. 오늘 참 CPI가 밤에 9시 반 정도에 발표가 되잖아요. 네. 선반영을 해서 좀 우려를 좀 과하게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금 생각보다 컨센이 지금 8.1%잖아요, CPI가. 네. 조금 높게 나오더라도 더 이상 큰 폭의 하락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0.1% 정도 높게 나오면 견디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코아라고 보고요. 이번에는 코아 CPI가 전월 대비 비슷하게 나오면, 전년비가 비슷하게 나오면 괜찮을 것이고 0.1 정도 올라오면 봐주지 않을까? 8.2 나오면 코어 기준으로. 코어 기준으로 0.1 정도까지는 봐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0.2면 애매하고 0.3 정도 더 나오면은 좀 충격을 받겠죠. 그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 포지셔닝 보면은 좀 전망이 나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물 매도가 10,000계약 이상 나왔고요. 풋옵션 매수가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예, 완전 하방 쪽으로 밀어버렸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수가 더 나빴고 매기가 없는데, 매수 기운이 없는데 선물 매도, 풋옵션 매수 이런 포지셔닝이 나오니까 좋을 리가 없죠. 네. 오늘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많이 밀렸어요. 사실 장 끝나기 한 30분 전만 해도 한 2%대 중반 정도? 코스닥이 기준 그 정도 빠졌고, 코스피도 한 1% 초반에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하방으로 갈수록 이 반대 매매 걱정 때문에 미리 좀 매도를 한 물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특히나 마지막 동시효과 때는 진짜 무섭게 10%씩 동시효 끝에 지키는 종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코스피는 1.8% 떨어져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3% 떨어져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2200선하고 좀 더 많이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개인 투자자는 그래도 800억, 300억씩 코스피 코스도 양시장에서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19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지만 코스닥에서는 4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여전히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원달러가 1431원 다시 넘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듯 싶더니 조금씩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한국 10년물, 한국 국고채 3년물이 또 많이 급등을 했네요. 11bp, 8bp 정도씩 급등을 했습니다. 네. 3년물이 안정되더니 다시 4.2 정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 조금 잘못 읽은 것 같아요. 우리 3.5라고 신문에 일면에 뜨더라고요. 3.1%까지 올린다. 터미널 레이트가 3.5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제 이창용 총재 발언을 보면은 누가 그 질문 3.5까지 올린다고 하셨는데 뭐 이렇게 기자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3.5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 그 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대답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 귀에 박힌 내용은 미국과 1% 정도의 금리 차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미국의 터미널 레이트가 5%다. 그럼 우리 4%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컨센이 4.5에서 4.75 내년 초까지면 우리나라도 3.5에서 3.75 정도 사이 어디쯤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위로 로레타 메스터가 보는 것처럼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더 높게 나면 더 높게 가는 거잖아요. 5%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4%까지 가는 거니까 3.5%라고 단정 지을 수는 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채권형 상품들은 지금부터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매수하는 좋은 찬스들이 오기 시작한 거죠. 네. 아마 이 정도 가격에서 사셔서 중간에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괜찮은 가격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좀 별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일수록 최악을 보게 되는데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 기준금리를 5.25에서 5.5까지 올릴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왜 울라 그래? 울라 그런 건 아니고 좀 한숨이 나오네. 한숨. 오늘 점심 먹고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야, 2020년하고 2021년도 상반기까지는 한 2, 3년 시간을 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3, 4년 시간을 번 것 같은데 2, 3년 시간을 잃은 것 같다. 이런 느낌. 그죠? 우리가 복리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복리 한 번 중간에 크게 한 번 오르면 복리를 앞당긴 거잖아. 20% 내던 거를 예를 들어 60%, 70% 수익을 내게 되면은 몇 년치를 벌은 거니까 3년 정도 앞당긴 느낌이 그쵸. 드는데 지금은 한 2년 정도 시간이 뒤로 밀린 것 같아. 복리를 까먹고 이렇게 조만큼 갔어. 아, 참 힘든 구간입니다. 네. 오늘 전 업종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보험 섹터도 제일 많이 그래서 선방했지만 마이너스 0.14% 떨어졌고요. 뭐 흥국화재, DB손보, 현대해상 같은 회사들이 한 1%, 2%대 올랐습니다. 그래도 뭐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보험회사는 선방을 했고요. 철강금속 섹터에서는 이제 철강주보다도 알루미늄 주식들이 오늘은 좀 떴습니다. 남선알루미늄이 15%나 급등을 했고요. 뭐 이슈 때문에 영향을 받았는데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통신 섹터도 여기는 잘 방어를 하는 회사들이잖아요. LG우플, KT, SKT 뭐 1, 2%대 하락을 해서 그나마 잘 방어를 했고 제일 많이 빠졌던 건 기계 섹터입니다. 거의 5% 가까이 업종이 하락을 했는데 골고루 다 빠졌습니다. 특히 LIG 넥스원 참 굉장히 인기 많았던 방산주인데요. 오늘은 10.5%나 급락을 했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이것도 태조 이방원에 둘 다 속해 있던 회사들이죠. 7%대 급락을 했습니다. TYM도 한창 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그 농사 짓는 것 때문에 농기계 회사로 네. 굉장히 핫했었던데 오늘도 7% 떨어졌고요. 한신기계, 한국카본, 현대건설기계 다 5, 6%씩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에서는 4.7% 업종이 하락을 했는데요. 대성에너지, 한국가스공사가 8%, 6%대씩 급락을 했고요. 한국전력도 오늘은 5%나 떨어졌습니다. 한국전력 5% 빠졌으면 진짜 엄청 빠진 거다. 진짜 크죠. 한국전력 5%면. 야, 얘는 5%면 남들 한 15% 빠진 느낌인데. 네. 예. 건설주가 그다음 세 번째로 많이 빠졌는데요. DL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현대건설 다 4% 이상씩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는 많이 올랐는데 하루 네.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크게 떨어졌다가 네. 좀 반등했다가 네. 다시 떨어지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네, 외국인은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목표가 하향이 계속되고 있는데 10월 달에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 176개 어제까지 기준으로 이 정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상향 리포트가 22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한 8배 정도 규모로 하향 리포트가 요즘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 목표가 미만으로 한참 떨어져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 56,000원 이러면 지금 2만 원인데 목표가를 어떻게 그렇게 설정해 놓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9월 달에 하향된 리포트가 9월 총 보면 186개였는데요. 지금 10월 달은 6거래일밖에 안 됐지만 거의 비슷한 규모로 하향 리포트가 많이 쏟아져 있습니다. 네. 네, 참 9월보다 10월 말까지 가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목표가 하향이 제일 많은 종목은 아무래도 성장주에 많이 몰려 있는데요. 크래프톤이 8개, 네이버가 7개, LG전자 6개, 삼성전자 5개, LG생건 5개, 카카오 5개. 요거는 이제 기사에서 집계를 해놓은 것 같은데 뭐 삼성전자가 5개밖에 안 돼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네. 상향 이 와중에도 상향이 되는 리포트가 좀 있긴 합니다. LG엔솔이 4개 정도 리포트가 있고요. 고려아연, 삼성엔지니어링이 2개 정도 있다고 하네요. 보통 주가 좋은 게 올라가고 주가 나쁜 게 떨어지고 그러네. 아 이게 좀 너무 후행적이네요. 주가 따라가는 것 예, 같아요. 너무 따라가네요. 너무 후행적이라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그 보고서보다 좀 한 발 앞서 있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 느끼는 건. 네. 애널리스트 중에서도 한 발 앞서 나가는 애널리스트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 제일 먼저 앞단에서 제일 밑으로 꽂아내렸던 게 이베스트 증권이잖아요. 네. 이번에도 한 방 먹이더라고요. 하이닉스 23년도 영업 이익이 지금 컨센이 낮게 보는 증권사도 한 2, 3조 원대, 2조 원 후반, 한 3조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여기는 영업 적자 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9월 7일 날 리포트에서 삼성전자를 그렇게 낮게 리포트를 내놓고 오랜만에 나온 리포트인데 또 한 번 이렇게 크게 낮췄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닉스인데요. 기존 전망치가 3.5조 원이었습니다. 9월 7일 날 리포트가. 근데 이번에 마이너스 2,500억 정도 날 것이다 라고 투자의견 홀드 목표가 10만 5천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ASP가 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ASP 하락폭이 예상을 상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3분기보다는 4분기 메모리 ASP 하락폭이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 하락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높아진 감가상각비 부담 그리고 가동률 하락으로 원가 부담이 계속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최근에 이제 캐펙스 축소, 뭐 웨이퍼 투입 축소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상당 기간 동안 지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PBR 기준으로 0.9배를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0.9배를 깼었던 적은 뭐 IT 버블 때, 금융위기 때, 2015년 중국 버블 위기 터졌을 때 이렇게 위기 때마다 항상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는 전망을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이닉스는 1% 올랐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목표가 내리고 이런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느끼는 거지만 이제 삼성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먼저 떨어졌죠. 2021년 초부터 떨어진 거니까. 네, 이미 선반영을 해가지고 이제는 6개월 후를 좀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는 1% 정도 떨어져서 좀 아쉬웠습니다. 장중에는 좀 플러스였거든요. 네, 근데 하이닉스는 1% 상승을 해서 최근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보다는 굉장히 주가가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좋아지죠. 제일 먼저 반등할 놈들일 수도 있어요. 제일 먼저 빠졌었으니까 반대로. 네. 그리고 이제 게임주 이야기를 참 심각합니다. 게임주는 특히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검은 사막 모바일이 흥행 실패했고 또 올해 출시 예정이던 신작들이 내년으로 점점 이렇게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붉은 사막, PC, 콘솔, 글로벌 론칭이 올해 12월 예전에는 올해 12월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내년 12월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좀 딜레이가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한 실적 전망치가 좀 하향이 되겠죠. 이베스트에서는 오늘 펄어비스 목표가를 54,000원에서 45,000원으로 17% 정도 하향을 시켰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좀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하나증권에서는 3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7억 나올 거다. 적자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컨센이 지금 45억이니까 컨센보다 조금 낮게 나올 것 같습니다. 미르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7월까지는 매출 순위 10위권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50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미르 모바일 요 글로벌 버전이 4분기에 출시가 되거든요. 국내에서 이렇게 인기가 떨어지니 이 앞으로 출시될 글로벌 버전도 기대치를 좀 낮춰야겠다. 라는 논리로 오늘 하나증권에서 위메이드 목표가를 8만 원에서 6만 원으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여전합니다.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상장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죠. 상장 예정인데 11월 상장 예정이죠. 카카오는 오를 때 더 오르게 만들어 놓고 떨어질 때 더 떨어지게 만드네요. 이 그룹 자체가 참 안타깝고 펄어비스 도깨비 만들어 가지고 그 기가 막힌 그래픽 그걸 뭐라 그래요? 데모 영상을 한번 뿌려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참. 그렇죠. 그 데모 영상 딱 유튜브 한 편 가지고 주가를 막 엄청 끌어올렸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항상 이제 뭐냐면 기대감과 실제하고 이렇게 다르다. 기대감이 있을 때 가장 주가가 좋고
실제는 나중에 보면 이제 숫자로 튀겨서 계산을 하는데 지금은 그 숫자도 안 튀기는 거죠. 숫자를 뭐 펄어비스 얘기가 아닙니다만 숫자가 되게 좋은 회사들조차 주가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으니까 기가 차죠. 보유 현금 이하로 떨어진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이 됩니까? 네. 야, 네. 그래서 오늘 펄어비스는 1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는 5%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뭐 NC소프트, 컴투스 홀딩스도 4%대 하락하면서 게임주가 특히나 다른 업종 대비 좀 낙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철강금속 섹터에서는 남선 알루미늄이 오늘 15%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재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 최근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공격받고 다시 또 반격하면서 키이우에 공격을 퍼붓고 있잖아요.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좀 대응으로 보이고요. 러시아산 알루미늄이 미국에서는 수입 비중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대요. 그래서 네. 비중이 뭐 그렇게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가격 제재하면 알루미늄 가격이 좀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알루미늄주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차전지 양극재가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뭐 떨어진 회사들도 2차전지 섹터 내에서는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오늘 5%나 급등을 했거든요. 네. LNF도 오늘은 플러스로 소폭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떨어지는 종목도 뭐 LG엔솔, 포스코케미칼 뭐 1, 2%대밖에 안 떨어집니다. 여기 네. 잘 버티고 있는데 2차전지 메탈 가격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특히나 이제 다른 것들은 조금 안정세를 찾고 있어도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올해만에 들어서도 한 2배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DB금투에서는 3분기 이후에도 양극재 ASP 하락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 리튬 가격이 너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3,000위안씩 오른대요. 네. 네. P는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Q는 누가 뭐라 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3분기는 아직 다 안 나와서 7월, 8월 주요 수출 지역 수출량을 보면요. 대구, 청주, 포항 지역인데요. 2분기 수출량의 70%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Q도 2분기 Q보다는 조금 늘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실적은 아마 컨센을 상회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섹터가 요즘에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아, 이제 겁나요. 올라간 거는. 원래 겁을 내지만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카카오 네이버 보면서 이렇게까지 빠지나? 이 정도까지였나? 와, 오늘도 카카오 그룹주 보면 카카오 뱅크 같은 경우에는 막 6%대 그러니까. 아침부터 막 그렇게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도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게 좀 맞냐 할 정도로 많이 빠졌는데 이제 막 올라간 것들도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걱정도 되기 시작하네요. 예.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금요일인데 CPI 어떻게 나올까 참 궁금합니다. 네. 코어 CPI가 좀 낮게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여기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